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대결이 단 4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앞서 나가고 있을지, 어떤 전문가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지 수익률 현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성팀 206% 대 여성팀 109%. 남성팀의 수익률이 100% 가까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창림, 송률 매니저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무려 83%, 64%에 각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성팀의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남성팀과의 격차를 줄이기엔 조금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내주고 있을지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남성팀 포지션 변화가 요즘 많습니다. 오늘 새롭게 최전방 공격수가 바뀌었는데요. 송률 매니저의 퍼스트기 59% 수익을 내고 있고요. 최창림 매니저의 삼화 콘덴서가 51%로 수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선에는 유진테크와 아이로보틱스, 오늘 출연하는 박철순 전문가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선아 대표의 스피어가 계속해서 1등을 지키는데요. 39%로 수익률이 조금 더 오른 모습이고요. 그 뒤를 최영지 PB의 BGF 리테일과 한전기술, 오킨스전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 점검부터 해볼게요. 수익률 현황을 보니까 박철순 매니저님은 일단 포트의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신 게 좀 야심차게 담았던 산일전기를 트레이드권으로 뺏기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휴여서 종목 편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에이프릴 바이오를 리뷰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 10일 날 이 회사가 한 10% 가까이 정규 시장에서 빠졌었거든요. 이때 이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 임직원들이 집을 좀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발표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임직원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민 반응이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판 물량은 0.몇 %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임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날 상한가로 그냥 갭상승을 해버렸죠. 그만큼 지금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임직원이 팔아서 뭐 파이프라인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 리스크는 완벽하게 소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투자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임상 결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아주 흐름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때도 임상 결과가 잘 나왔지만 2분기 때 임상 결과가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일단은 갑상선 암병증 관련해서 파트너사인 룬드백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 발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결과 발표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MSCI 2월 분기 리뷰 때 스몰캡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하고는 유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수급적으로도 기대 요소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8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 유지하시면서 수익률을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좀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가 남긴 했지만 한 종목 잘 담으면 10종목 부럽지 않잖아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수익률을 더 높여주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최영지 PB님도 지난주에 종목을 편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지난주에 종목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죠? 코스맥스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춘절 효과로 인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 이번에 1분기에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춘절 효과로 인해서 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이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260%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백화점의 경우에도 뭐 지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400%까지
증가한 그런 백화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 굉장히 춘절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라던가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 업황은 좀 더 성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코스맥스는 더욱더 실적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케미노바 지분을 51%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유럽 쪽에 뭐 영업 사무소 정도는 있었지만 생산 시설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최초로 유럽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더 빠르게 유럽 쪽에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소비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흐름대로 목표가 24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16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지금 실망하기엔 조금 이르다.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이면 마지막 전략이자 마지막 종목이잖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을 세워주셨을 것 같은데 내일장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박철순 전문가님. 제가 매경 중립되기 시작하고 거의 뭐 제약바이오만 계속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아니면은.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놓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코스닥 3천까지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안에 있는 시가총액에서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올리지 않고는 코스닥 3천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에는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코스닥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6월에서 7월에 나오게 되는 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한 15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 펀드가 투자하게 되는 첨단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제약 바이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 우리나라 K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한 해였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했을 때 기술 이전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 총 금액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대비했을 때 제가 알기로 3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급증이 됐던 한 해였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조단 이익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이제 뭐 단순하죠. 빅파마들이 갖고 있었던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이제 특허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뭔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돈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회사들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M&A보다는 라이센스 하우스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작년에도 그만큼 계약이 많이 늘었던 것처럼 올해도 상당한 다수의 계약들이 체결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기술 계약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 연휴 이제 끝났는데 이후에 신규 제약바이오 IPO 기업들도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좀 쉬어가는 종목들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제약 바이오를 공략하고 계시는 박철순 전문가님이신데요. 관건은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 복귀한다면 이번 주 안에 좀 복귀를 해야 수익률이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기간이 수익률, 기간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낼 수 있는 종목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충분히 담을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최영재 PB님도 이번 주에 좀 유효한 전략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유효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도 적용이 되고 또 네. 장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저는 아. 조선 기자재 쪽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조선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도 폭발적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건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건지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더욱더 실적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 조정을 받다가 이제 상반기 초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적에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붙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선 기재재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고 실적도 직접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LNG 선이라던가 친환경 선박 중심에 따라서 이제 고부가 선박 발주가 확대가 되면서 기자재 단가가 단기적으로 좀 인상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적도 단기간에 개선이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도 많이 보여서 그중에서 가장 좀 특별한 종목으로 오늘 골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의 매력도 있고 실적도 좋은 조선 기자재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성팀 박철순 전문가의 마지막 공략 종목은 ABL 바이오 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팀에서는 하이로 코리아를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에 이 ABL 바이오로 수익 엄청 챙기셨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좀 주목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 추천인데 네. 1월 3일 날 추천드렸고 그다음 11월 3일 그다음에 1월 5일 날 추천드려서 둘 다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한 13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지금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선 만들면서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갖고 있는 그랩바디비라고 하는 BBB 셔틀 플랫폼은 전 세계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노피뿐만 아니라 GSK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이제 191까지 기술 이전을 했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파들이 엄청 꼼꼼하게 또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신뢰감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추가 기술 이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측에서도 계속 기술 이전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내일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노피가 리스크 때문에 지금 쉽게 베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노피가 지금 이 회사의 기술을 가져가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파킨슨 치료제가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파킨슨 치료제가 실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을 정교화하는 과정 때문에 임상을 좀 미루는 걸로 지금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에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정을 좀 미루더라도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 효과는 있지만 지연 때문에 좀 악재로 반영되는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건 아니다. 뭐 25% 이상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 이거는 좀 과대 낙폭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플랫폼 가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분기 말에 이 담도암 2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상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번 달성했던 목표가인데 25만 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의 공략 종목은 ABL 바이오였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PB님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 하이로 코리아를 공략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좀 매력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점유율에 있어서 초고순도 피팅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피팅 배부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 업황이 사이클에 접어듦에 따라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하고 또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도 재개가 되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기존에 엑손모빌이라던가 사우디 쪽에 아람코 이런 글로벌 에너지 기업
기업들 쪽에 이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 증가를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7%에 달하거든요.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15%만 넘어도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27%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피팅 밸브 기업들은 조선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라던가 항공 우주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산업 확장에 따라서 체질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주 환원 매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가 넘는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고 배당 매력이 높은 그런 기업에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 41,000원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보니까 8,000원 구간대에 머물렀을 때 지지와 저항 구간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고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더 레벨업된 목표가 4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3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재 PB님의 마지막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였고요.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죠. 앞으로 또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들 마지막으로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사실 제가 질문을 준비했던 게 이번 주에 추세 전환이 좀 가능할까였는데 이번 주에 국한하시지 않으니까 이 질문이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이번 주에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들이었어요. 일단은 뭐 ABL 바이오도 좀 올랐었고, 네. SK 바이오팜, 뭐 보로노이, 현대바이오도 오늘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는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좀 쉬다가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충분히 ABL 바이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쫓아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영재 PB님께도 짧게 드리면 개장용 피팅 기업이잖아요. 이 경쟁사로 뭐 DK락이랑 BMT도 있는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강한 매력이 뭘까요? 하이로 코리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순도 피팅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에 있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확실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만큼 재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져 있는 만큼 네. 지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많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박철순 전문가님은 또 인사이트 어디서 나눠주고 계시죠? 네, 제약바이오를 지금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살 기회가 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내일 또 텔레그램과 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속에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박철순 전문가의 밴드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코인이 머니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